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뉴스타운 TV를 애청하시는 애국 국민과 해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당 대표 손상윤입니다. 이번 시간에 오늘 그 손상윤의 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리다 편은 이번 4월 15일 날 다음 달 4월 15일 날 투표가 있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진짜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선거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총선 진짜 자유우파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저희가 지게 되면 진짜 쟤네들은 국회를 가반 이상 점령해서 접수해서 완전히 대한민국을 합법적 개헌을 통한 합법적 공산화가 사회주의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문재인이가 그동안 내뱉었던, 지금까지도 겪어보지 못했던 나라를 겪고 계시지만 더더욱 이제는 몸으로 실감하는, 쟤네들이 합법적으로 탄압하고 합법적으로 구속시키고 합법적으로 이 범보수 우파를 제거할 것입니다. 몸소 체험하는 그런 잔인한 나날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우파들도, 범보수 우파, 자유주의 우파들은 이번 선거에서 전쟁에 임하는 선거로 진짜 목숨을 건 한판 전쟁을 시작해야 될 겁니다. 자고로 역사를 보면 권력을 가져갈 때 전쟁을 통해서 가져갔습니다. 전쟁을 가지고 상대를 죽이고 권력을 찬탈하고 국가를 뺐었죠. 그러나 이게 이제 문명사회가 오면서 요즘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 통치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정당을 만들고, 헌법이 보장한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인을 길러내서 그 정치인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면서 실질적인 나라의 권력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의민주주의죠. 자,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한반도는 유일하게 지구상의 분단국가입니다. 공산주의, 북한에는,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뒤에 배경으로 북한이 우리를 소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70년간 소리 없는 전쟁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거의 물밑에서는 공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국민들이 체감을 못할 뿐입니다. 쟤네들이 말하는 복지가 진짜 복지요, 모든 게 민주가 진짜 민주, 평화가 뭐가 진짜, 모든 게 진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착시 현상입니다. 착시. 자, 그러는 사이 우리나라는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고령화 세계 1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끝없는 남남 갈등, 대한민국 내에서의 갈등, 이네들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갈등을 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미국이 없었다면 6.25 때 벌써 적화 통일이 되었고, 지금 또 미국과 우리 한미동맹, 주한미군이 주둔을 하지 않으면 벌써 공산화는 이루어졌을 겁니다. 자, 이 막중한 시기가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되고, 특히 애국민들은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저희 자유당은 지역구는 저희가 후보를 지금 내지 않을 생각입니다. 범보수 우파의 단합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지금 작금의 행태를 보면 자유한국당, 미래통합이죠, 뭐 통합당, 이름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저도 헷갈립니다. 자, 공천을 한 사람들을 보면 뭐 주사파 활동하고 좌파 활동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부역한 사람들이 거의 공천을 받고, 그나마 뭐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한국당의 정체성을 지켰다면 대거 컷오프 되거나 공천에서 낙선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래전부터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저 끝까지 창당을 하지 않으려 하다가 이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방법은 그래도 이 시국을 판단하고 국제정세와 이 한반도 정세, 대한민국 내부에 압력하는 좌파들의 음모를 분석하고 이대로 침묵할 수 없었고, 많은 애국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자유당을 창당하게 됐습니다. 이제 자유당마저 없으면 찍을 정당이 없을 겁니다. 못 모르고 찍을 수는 있겠지만 이 대한민국 현실에 지금 보수 우파, 문인만 보수파 정당의 지금 공천 상황은 더더욱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통탄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의 편지, 저는 그 편지가 이제 진짜 그렇게밖에 쓸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 남은, 저희라도 한 3% 정도 득표해서 국회에 몇 명이 들어가더라도
진짜 목숨을 건 사적생 생적사의 각오로 지금 저희가 하는 이런 내용의 방송들 내용들을 국회에서 전 국민 앞에 낱낱이 계몽하고 고발하고 하는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죠. 캄캄한 지하실에 있는데 여러분 작은 구멍 하나, 바늘 구멍 하나라도 못자국 하나라도 빛이 들어오면 시간이 지나면 밝아집니다. 저희 자유당은 그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거대 육군처럼 많은 국회의원을 갖고 있지만 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진짜 공수부대, 특전사, 해병대처럼 특수부대, 자유당은 특수부대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좌파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면서 거대 야당, 통합당을 끌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앞장서서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저희한테 저희가 공약을 발표한 거는 돈 들지 않습니다. 애국심만 있고 저희만 지지하면은 저희는 공약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싸워주시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위험한 총선입니다. 일부에서는 어차피 사전선거, 전자투개 표기 모두가 불법 선거니까 부정선거죠. 불법 부정선거니까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우한폐렴 때문에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올 건데 그러나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은 무조건 나와야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사전선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본투표 날 가서 사전투표 투표함 보관이나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부정선거에 그런 게 너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본선거 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자유당 대표적인 뭐 공약이 여러 개 있는데 한 10대 공약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자유대한민국, 지금 붉은 바다에 빠진 자유대한민국 한국호를 구출할 수 있냐. 자, 지금 문재인이가 하는 거 보면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자기만 살겠다고 세월호가 침몰하는데 어린 학생들은 두고 혼자 빤스 입고 도망가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한국호가 붉은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또 중국발 우한폐렴이 차이나 바이러스가 습격하고 있는데 자기네들만 방역을 하고 중국 사람들 입국 금지를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완전히 지금 국가가 제가 뭐 몇 년 전부터 뭐 누차 강조했죠. 재작년 방송에서 이제 2017, 18, 19 미래는 전쟁 수준의 경제가 폭망한다. 문재인 정부가 있는 날, 좌파 정부가 있는 날은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전쟁 수준의 경제 폭망 어쩔 수가 없이 가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그 위정자들에게 이제는 진짜 책임을 묻고 그 정치하거나 뭐 지자체장 대통령 하면서 공약이나 뭐 정책 잘못해서 국민의 세금을 까먹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법을 바꿔서라도 그 사람들의 피해를 보상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다 회사를 운영하다가 돈이 문제가 생겨서 부도가 나면 목숨을 끊잖아요. 이분들은 그걸 못 갚으면 자살을 하잖아요. 아, 이놈들은 여야 할 거 없어요. 잡놈들입니다. 예?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 펑펑 쓰고 정책이 잘못돼도 책임지는 놈이 없습니다. 이 책임지는 제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이대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자유당의 공약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만 있으면 무조건 실천 가능한데 좌파들이 말하는 퍼주기식 복지 정책이나 정책들은 전부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 여러분 돈입니다. 이게 많이 쓰게 되면 어쩝니까? 2030 우리 젊은 10대 다 빚이에요. 공짜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안 물면 우리 자식들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 부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좌파 정부가 잘못해오고 잘못 만들어진 규제, 악법들을 철폐해서 진짜 국민들이 진짜 신바람 나서 사업하고 세금도 적게 내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규제를 풀고 악법을 철폐해서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한번 누려보자. 자, 첫 번째, 문재인 등 역대 좌파 정권이 그동안 만든 정부 조직 이 방만합니다. 공산주의식 뭐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전부 장관급이에요. 차관급. 각종 그런 위원회, 조직, 정부 조직, 그 다음 악법, 뭐 공수처 등등해서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정책, 탈원전 등 이 뭐 중국을 위해서 엄청난 이런 우리의 핵심 자산, 전력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폐지하고 헌법을 수호하겠습니다. 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헌법재판소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대법원으로 이관하고 사전투표 폐지 및 전자투표표기 사용을 금지하겠습니다. 이거는 헌법이 보장한 투표권, 선거권 이런 거를 박탈하는 거예요. 전자투표표기, 평등, 비밀 다 지금 무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쳐야 되고, 세 번째, 종교의 자유가 지금 자유가 침범하고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못 봐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 좋습니다. 그러나 이 과세를 빌미로 종교 탄압의 빌미가 될 겁니다. 세금 안 내고 파렴치범으로 종교인들을 몰고 갈 거로 봅니다. 자,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 하늘과 자연의 섭리를 역행하는 거스르는 반인륜적 동성애, 동성혼 등 악법과 종교 탄압의 빌미를 정하는 종교인 납세를 폐지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반국가 사범, 종북, 친북, 친중, 자익 사상범들은 이런 게 완전히 돼서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공무원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은 진짜 국가 국민을 위해서 오로지 모든 걸 바쳐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 이 정치인 해가 다 망쳐놓는 거 아닙니까? 친북, 친중 정치인들 금지하는 강력한 국토안보법, 일명 반공법이 아니라 멸공법입니다. 공산주의를 완전히 멸하겠다. 이런 자익들, 국가를 파괴했던 공산주의 세력들은 완전히 정치나 공직에 못 가게 하겠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와 행정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5. 친중, 친북, 종북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군사동맹 복원과 우호 정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좌파 정부가 돌아서 중국과 손잡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자, 우리는 자유당은 정책을 한미동맹 강화에 최우선을 두고 국가안보 분야에서는 자, 반미 세력을 몰아내는 거죠. 반미는 결국 친중 세력입니다.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이 세력과는 진짜 생사를 걸고 전쟁을 하겠습니다. 6.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북한의 남한 통전부 역할을 하는 통일부를 해체하고 북한 관련 업무는 국정원으로 이관하고 국정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으로 거듭 개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정원의 대북 첩보 강력하게,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첩보, 공산주의와 싸울 수 있는 미국의 CIA, 이스라엘의 모사드 이상으로 이런 정보기관이 커야지만 저희가 미국과 함께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정보기관이 무너져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간첩이 국정원에 있답니다, 여러분. 자, 7번째, 제주 4.3, 강주 5.18 사태 등 좌파 정권에서 왜곡된 모든 역사와 문화의 진실을 밝혀서 역사와 문화를 바로잡겠습니다. 이 역사는 이루 말할 것 없고요. 교과서가 전부 북한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문화, 영화, 모든 게 거의 좌파 일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머리에 붉은 사상이 자연스럽게 스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원흉이 뭐냐? 강주 5.18 사태예요. 강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1980년대는 폭동입니다. 민간인들이 이렇게 탱크를 몰고 무기고 40km 들고 TNT 200톤을 설치하고 있겠습니까? 자, 이게 북한군 개입 부분 이제 다 밝힐 때가 왔습니다. 지만원 박사께서 600명 이상 자료를 찾아냈고 또 그 당시 판결문, 검찰 수사, 경찰 수사, 안기부 수사, 국방부 수사 모든 자료를 통과해서 자료를 이미 찾아냈고요. 탈북자들이 많은 증언을 하고 있고 북한에서의 많은 영화, 책들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개입했다는 것을. 이거 반드시 밝혀서 관련자들은 여적죄로 처벌하고 유공자 박탈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8번째. 종교조를 해산해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 이 선생님들이 요즘 학생들한테 맞고 정신이 없대요. 그 다음에 악성 노동조합, 불합리한 규제, 세금 제도, 정려 상승. 이 과세를 많이 하는 게 좌파 정부입니다. 일 열심히 했는데 세금 다 떼가면 누가 일하고 싶겠습니까? 일한 만큼 진짜 좀 편하게 해야지 동맥경화가 걸리지 않는 겁니다. 자금이 돌아야지 콩고물도 떨어지고 그 일하는 사람이 배불리 먹는 건데 돈이 돌지 않으면 우리 몸에 동맥경화가 똑같습니다. 죽는 겁니다. 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뭡니까? 세금을 작게 해서 정부를 작게 하고 시장이 주도하는 거예요. 시장, 민간이. 자, 이거를 완전히 다시 해서
잘못된 규제와 세법, 조세 제도를 바꿔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진짜 만들고 싶다. 한국 가면 사업하면 세금도 싸고, 자, 규제도 적고 창의적으로 사업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외국에서 몰려오는 겁니다. 이 빨갱이들이요, 노조 만들고요. 이래가지고 노조는 뭐 기조게 기조. 이건 완전히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못해요. 이 사업하는 사람들 잘못되면 뭡니까?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실패하면 이 사람들은 목숨을 끊어요. 자, 이런 사람, 기업인들이 존경받는 세상, 나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야지 일자리가 창출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장 가서 인건 대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9번째, 세금 낭비, 지역 갈등, 부정부패 유발하는 지방자치제를 폐지하겠다. 이거 전면 폐지해야 되는데 지방자치제, 뭐 순차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중앙 공무원들이 좌우 정권이 왔다 갔다 선거 때마다 줄서기가 바빠서 일을 안 해요. 그 서로 적이 돼 있습니다. 자, 이런 폐단을 없애자. 뭐 대통령, 국회의원, 그 다음에 뭐 강력시도장 뭐 큰 것만 선거를 하고 나머지는 없애버리잖아요. 그 내부에서 공무원 중에 그 승진해서 그 사람들이 기초단체장 하면 되는 겁니다. 내부 승진. 그래야 일만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밑에 사람이 줄서기에 바쁜 거예요. 일은 안 하고 정치권 눈치 보고. 자, 이런 제도 이거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자, 지방자치제 또 하나 얘기할게요. 지방분권자치제 공산주의 전략입니다. 지방분권에서 강력시도에요. 연방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요. 이 좌파 지방자치제, 뭐 전라도 쪽은 어떻게 할지 아십니까? 북한하고 연방제 선언하면 북한하고 강주가 연방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악법을 지금 이 사람들이 개헌을 하려는 겁니다. 자, 10번. 군인들. 진짜 제일 고생하죠. 우리 군인, 경찰, 또 소방관들. 그 다음에 우리 참전 유공자, 6.25나 월남.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진짜 국가가 최대한 예우할 수 있게끔 하는 특별법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된다. 뭐 세월호 타고 놀러 가다 죽은 사람, 뭐 국가의 공권력에 대항하다 총칼 들었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최고 매덕시 주고 보상해주고 진짜 국가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작은 돈에 전쟁에서 죽거나 희생한 사람은 찬밥이에요. 개값이 개값 한마디로. 이거 없애야 된다. 이런 걸 개선하지 않아서 이런 사람들을 영웅시하고 국가가 보답하지 않으면은 누가 앞으로 국가가 위기일 때 총을 들고 나오겠습니까? 응?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없어져요. 대한민국이 저는. 지금 거의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저희가 한번 전쟁을 선포하고 자유당이 어려운 환경에서 창당을 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사람도 없고 힘듭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인터넷에서 SNS 가장 또 지금 총선을 잘 만든 패러디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사대주의, 친중 사대주의에 대한 심판 다시 열린다. 한중전. 2020년 4월 15일 빼앗긴 나라를 되찾읍시다. 뭐 이렇게 해서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좋습니다. 보면은 우리 뭐 이순신 장군도 있고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 건대화 영웅, 그 다음에 우리 포스코, 뭐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뭐 쭉 신겼고 뭐 쭉 있고요. 자, 이쪽은 뭐 자, 시진핑이를 통해서 문재인이 있고 노무현이도 있고 뭐 김대중도 있고 뭐 중국 사람 모택동 뭐 등소평 쭈루룩 해가지고 한중전. 사실은 이렇게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좌우 전쟁이지만 좌파에는 북한과 중국이 있고 우리는 일본과 사실 미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반미 반의를 조장하는 거예요. 이번 전쟁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고 하자면 몸소 다칠 거다. 자, 오늘 어제 이제 그 트위터 뉴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올려서 차이니스 바이러스라고 이제 트럼프에서 올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6일입니다. 어제 일요일 날 같아요. 우리 시간으로. 우리 시간은 월요일이죠. 트럼프 대통령 차이니스 바이러스 발언 큰 메시지 던져. 이 기사 검색하면 나올 거나 보십시오. 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뉴스타운 TV가 최고 인기 있다는 건 여러 차례 제가 많은 정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얘기 들었고, 백악관에서도 뉴스타운 TV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 CIA나 우리 우방국에서는 우리 뉴스타운 방송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답니다. 근데 제가 이 발언을 며칠 날 했냐? 이 중국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자, 코로나라고 발언을 하게 되면 코리아로 착각해서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차이나 바이러스를 불러야 된다. 이거 제가 3월 4일 날 방송했습니다. 친중 매국노 문재인 반중 1등 공신됐다. 얘가 이제 친중하다가 잘못해서 반중이 된 거예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이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리아 비슷해요, 발음이.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니까 유럽에서는 전부 이거 코리아 때문에 자기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지금 박해를 받고 기업인들도 전 세계 절반 이상이 지금 우리가 입국 금지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교포들은 폭행도 당하고 있고.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자,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게 차이나 바이러스를 불러야 된다. 이 코로나 우한 바이러스, 우한 폐렴을. 그랬더니 저희가 4일날 제가 이 방송을 했는데 12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 14일이니까 12일이네, 그죠? 12일. 예. 차이니스 바이러스. 야, 차이나 바이러스. 그 제 방송 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 예? 이 자유당 방송을 본 겁니다. 예? 이때 우리가 2월 22일 날 창당하고 자유당 대표 방송 이렇게 했는데 요때 제가 한 내리가 차이나 바이러스. 트럼프 대통령이 제 방송을 보고 그날 안 보고 보고해서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한 10일 걸린 것 같아요, 반응이. 그래서 차이나 바이러스로 제가 자, 전 세계 이렇게 우리 한국도 불러야 되고 전 세계도 차이나 바이러스 불러야 된다고 주장을 했더니 최초로 드디어 그렇게 오늘 어저께 트위터에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만큼 가장 이 한반도 정세, 미국의 대북 전략, 미국의 동아시아, 인도 태평양 전략을 뉴스타운 TV에서 우리 자유당이 가장 잘하고 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많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재인이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얘기했죠. 자, 보십시오. 이 차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김포공항 국제선 이착륙 제로. 이게 며칠 날 전 기사인데 개항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텅텅 비었습니다. 길거리에 사람이 없고 가게가 문을 닫고 사상 최악의 경제 공황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 전쟁과 같은 수준의 경제 폭망이 제가 예측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자 지금 보면은 확진자가 8,320명. 이게 좀 더 늘었을 것 같아요. 0시 기준인데. 그 다음에 이제 사망자가 81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중이 17,000명 있는데, 자, 충격입니다. 충격. 이제 10,000명 이상 팬데믹을 벌써 WHO에서 중국 눈치 보고 하다 안 하다가 결국 했고요. 자, 이거는 상당히 문재인이 처벌받아야 됩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겁니다.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차이니스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는 이 중국 차이나 바이러스 피해국들은 연대를 해서 중국을 상대로 국제소송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중국 공산당 시진핑 이하 중국 공산당이 중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봅니다. 자, 이 수치를 보면은 단연 차이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은 확진자가 8만이 넘었고요. 사망자가 3,212명. 이게 이제 16일 기준 그저께 이제 기준인데,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확진이 24,000에 사망자가 1,809명, 이란이 확진자가 13,000에 사망자가 724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중국 빼놓고 다른 나라 세계 중에 3등이에요. 늘 안 좋은 데는 1, 2, 3등 들어가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응? 자, 확진자가 8,236명에 76명인데 81명이죠, 아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인구 대비로 하면 이제 거의 타반. 인구 대비 사망자 발진이 타반인데, 이 나라가 공교롭게 다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뭐냐?
중국인을 전면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그냥 열어놨다가 박살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유럽은 지금 초토화가 되고 가고 있답니다. 저는 유럽이 이 우한 이 차이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에 동참할 거라고 보고, 자, 이 소송이 시작되면 제2의 무역 전쟁보다 더한 중국 대 우방국들이죠. 유럽과 미국의 소송전이 붙으면은 중국 나라를 똥강이 내가지고 조각조각 내서 분리해야 된다, 넘겨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한 폐렴, 차이나 바이러스가 재앙인데, 이거 결국 중국의 생화학 무기입니다. 이것도 미국, 캐나다에서 훔쳤다는 얘기가 이제 제가 방송했죠. 그래서 캐나다와 미국은 대비를 했고, 지금 못한 나라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하고 가까운 이탈리, 이란, 뭐 좀 가까운 나라들이 지금 대거 폭격탄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변형까지 일어나가지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잠깐 주춤하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안 믿습니다. 왜? 통계 조작할 거라고 봐요, 이 정부. 통계 조작의, 여론 조작의 대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전쟁을 해야 된다. 우리는 미국과 손잡고 이 전쟁에 동참하자. 그 다음에 유럽과 손잡고 대한 전 세계의 공산주의 지금 마지막 중국, 북한 청소해야 된다. 중국만 청소하면 북한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제 며칠 전부터 이제 문재인이를 미필적 살인죄로 고소하는 사람들이 며칠 나타났는데, 저는 이거 대규모 형사 고소도 가능하고 이거 내부 외환에 해당하는 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형사 소추가 가능합니다. 우리 이제 현행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부 외환을 빼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아요. 또 죄를 지더라도. 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무효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내부 외환, 국가 안보와 이제 국민들의 생명에 관한 이런 문제를 등한시하거나 의도적으로 했다면은 당장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 자, 이 특히 폐렴 문제나 문재인은 돌아자마자 너무나 많은, 제가 처음부터 대통령 인정 안 했어요.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를 파괴하는 거예요. 헌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탄주균 백신 때도 2017년 12월 25일 최초로 탄주균 백신을 북한의 생화학전이 무서워서 구매를 하면 우리 국군들이나 군경들한테 그걸 제일 먼저 가야지. 청와대 한 500명, 1000명분만 딱 사가지고 돌아가지고 지네만 살라고. 그 다음에 또 미사일 방어 지금 패트리어트도 청와대 부근하고 설치하고 있잖아요, 서울에. 쳐 죽일 놈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문제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약 한 20년 같이 이런 일을 하다는데 매년 좋아져 많이 깨어나요. 그러나 처음에 저희들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많은 분들이 깨어나서 저희한테 되게 고마워하고, 어떤 분들은, 똑똑한 분들은 저희 방송을 듣고 많이 이제 동조를 해요. 근데 우파 국민들이 제일 답답한 게 공부를 안 하셔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우습게 보는데 우매해요, 우매. 계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 다른 그 가짜 방송이나 안 쏟습니다. 학습을 해야지 자기 판단하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차이나 바이러스에 트럼프 대통령도 응답했다. 자, 이번 4월 15일, 4월 2일부터 선거 시작입니다. 다음 주 금토 목금 국회 이제 후보 등록이 끝나면은 4월 2일부터 선거인데,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돈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수가 진짜 전쟁을 치르는 각오로 나가겠습니다. 뭐 저희는 돈이 없어서 공보물도 못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SNS밖에 없습니다. 많이 퍼날라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선거에 꼭 참석하셔서 진짜 누가 어떤 당이 자유대한민국을 살릴 당인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